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제가 지금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랑 일본 영화 추천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너의 재산을 먹고 싶어 라는 영화입니다. 스미노요르 원작의 베스트셀러 너의 재산을 먹고 싶어. 고등학교 교사 생활 6년차를 맞이한 시가알기 즉 나는 교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며 멍하니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한때 유일한 친구였던 야마우치 사쿠라를 떠올린다. 반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쿠라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있고 나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너무나도 덧없는 두 사람의 관계와 형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 속의 삶과 죽음을 그린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먼저 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 팬이기도 하고 우연히 읽게 되는 책인데 너무 내용이 예쁘고 아프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등장인물 대화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뒷돈술 맞을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봄에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에서도 벚꽃이 피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아름답게 담아둔 영화기도 해서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의 작품 가볼까요? 다음 영화는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내를 잃은 타쿠미와 그의 아들 유지가 세상을 떠난 아내 미호의 재등장으로 인해 삶이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미호가 잠시 돌아옴으로써 타쿠미와 유지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과 자신들이 삶의 방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슬프지만 따뜻하고 아픈데 위로가 되는 이야기. 2004년 때 처음에 일본에서 공개되었던 영화입니다. 2004년이라 하면 제가 한 살 때예요. 좀 오래되는 영화기도 하죠. 알고 있는 분도 꽤 많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일본 영화 머리 좋아하세요 하면 꼭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 영화가 뭐가 포인트냐면 현실에 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날 있잖아요. 날씨가 좋은데 비 오는 날. 그런 날에 이 영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도 정말 이 영화는 슬픔이와 함께 따뜻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휴먼 드라마, 제가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마지막 1번 세 번째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괴물. 큰 호수가 있는 교회의 마을. 아들은 사랑하는 싱글맘 사오리, 제자를 아끼는 학교 교사 호리, 천진난만한 아이들 미나토와 이루이. 그 일은 흔히 있는 아이들끼리 다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엇갈린 주장들은 점차 사회와 메디아를 휘말리게 하며 큰 사건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아침, 아이들은 혼연히 사라지고 마는데 괴물이라고 들으면 그 괴물 영화를 생각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뭐 괴물이라는 작품을 들으면 한강에서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괴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누가 괴물일까요? 사회인지, 사람인지, 메디아인지, 아이들인지. 이 영화는 세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가 이끌어갑니다. 누가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영화를 보고 있는 내내 궁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지금 사회라든지 학교, 부모, 친구, 우리가 일상 속에 있는 괴물 같은 그 무서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ここからはね、韓国の映画を日本語で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私が紹介したい映画1つ目、ビューティーインサイド。家具デザイナーとして一人働くウジンは他の人とは違う事情を抱えていた。それは自分が眠りから覚めるたびに外見が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現象。その姿は男性、女性、老人、子供、外国人など実に様々だった。ある日、家具屋にイスという女性に恋したウジンは同じ顔を保つために3日間連続で何とかして寝ずにイスとデートを続ける。しかし眠気に勝てずに思わず眠ってしまい、皆さんこの後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もしも本当に現実にこのような病気があったとしたら考えるだけでもだって
その人、中身はその人だけど外見は違う。どうですか皆さん、愛する人が毎日外見が変わってしまうとしたら。よくこんな話をしませんか？恋愛の話の中で外見が大事なのか中身が大事なのか、この題材についても大きく考えさせられる、そんな映画では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はい、今回この映画の主人公を演じるために123人の俳優さんが使われたとされています。わあ、皆さん自分が毎日起きるたびに外見が変わってしまったら、着る服も違うし髪の毛も違う、性別も違う、履く靴のサイズだって違う、毎日が大変だろうなとは思いますけど、そんな中でもじゃあこのドラマ本当に心温まるヒューマンドラマになっております。私が好きなジャンルなのでぜひ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2つ目私が紹介したい映画は君の結婚式。高校3年生の夏、転校生のスンヒに一目惚れしたウヨン。ようやく付き合えるようになった矢先、スンヒは姿を消してしまう。ウヨンは偶然スンヒを探し当て、猛勉強の末ようやくスンヒと再会したが、スンヒにはすでにイケメンの彼氏が。再び離れてしまった2人。しかし5年後のある日、ウヨンの前に偶然スンヒが通りかかって、すれ違い続ける男女の10年にわたるラブストーリーです。このお話も私の好きなね、ロマンスだったりヒューマンドラマ系のお話になってますが、まずヒロイン役のパク・ボヨンさんが本当に可愛いです。10年間の男女のお話を書いてるんですけど、こんなにも愛される女性は羨ましいなって思いますよね。正直思いますし、やっぱり恋愛ってタイミングだったり、その時の状況って本当に大きく左右さ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考えもしましたね。それとこの映画は見てる間ずっとどうなるんだろう、この2人どうなるの、また会った、また別れちゃった、それの繰り返しなんですよ。最後までどうなるか気になるような、そんな映画となっております。ぜひ皆さん一度見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じゃあ3つ目、あの日兄が灯した光。柔道の韓国代表としてオリンピック出場を夢見る試合中の事故で目が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弟。彼の事故を知った服役中の兄は弟の保護者になりたいと泣き落としで仮釈放される。15年ぶりに顔を合わせたドゥヨンとドゥシクだが、これまで互いに積み重ねてきた恨みや怒りを激しくぶつけ合う。ドゥシクが用意する食事を突き上げた挙句、栄養出張に至ってしまうドゥヨンだが、彼の一言が2人の関係を変えていく。はい、この映画実は、韓国ではヒョン兄っていう題名なんですね。今回日本ではあの日兄が灯した光という題材になってますが、はい、この映画はですね、まず私が俳優のチョ・ジョンソクさんのファンでもありまして、彼の演技が本当に上手です。なんて言っても本当にチンピラなんですよ、お兄ちゃん。もうクズなんですよ。な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愛されるキャラクターを、そのキャラクターが生きてるように演じる姿が本当にこんな風に演技してみたいなって思った作品でもありまして、でまた弟役を演じるエクソのドヨンスさんも本当に演技が上手なんですよ。主人公の2人の演技力が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った作品でもあります。割と最後まで見ると涙してるので、ハンカチは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ぜひおすすめしたいです. 자, 제가 이렇게 6개 영화를 추천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아는 영화는 있습니까? 궁금한 영화 있으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봐요. 안녕.